안녕하세요.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일요일 아침에 오프닝이 될 것이고요. 간만에 네이버 종토방에 들렀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이와 같은 장대 연봉 갭상승을 하면서 시초가를 무너지면서 전일 종가를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이론상으로 교과서적으로 고점이면서 거래량에 상관없이 일단은 일부 익절한다. 그러한 부분이 원칙이죠. 주식을 10여 년 하신 분들의 그러한 감각적인 그러한 주식시장에서 터득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겠고요. 생업에 열심히 하시면서 주식을 들여다보지 않고 종가만 종가라든지 가격만 확인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주식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을 하면서 고점에서 5일선에 몸통 데드하는 바로 이날이죠. 이날 5월 23일에는 일부 익절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HLB 임상과 매출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개별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든 주식이든 간에 늘 건강한 사람만 있을 수 없고 주가가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주가도 쉬엄쉬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가 고점에서 이러한 모습을 나오게 되면 네이버 종토방에서는 온갖 감언이설 그리고 안티분들의 그러한 대도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 물론 현재로서는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시장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그러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A라는 곳에서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A라는 곳에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현상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실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월요일 시장에선 대단히 변동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나스닥이 3%대의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환율은 안정으로 치닫고 있죠. 10.8원이 하락한 1256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고객예탁금 역시 우리 증시 대기자금 59조 2138억 원에 있고 여전히 기대감으로 그런지 신용의 잔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21조 324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우존스는 1.76%가 575.77포인트, 33,212포인트, 나스닥은 12,131포인트, 12,000포인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상승을 하면서 일봉상에서 21선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러나 다소 거래량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 남길 뿐이고요. 이와 같은 이곳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확률은 대단히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6월 중순에 또다시 FOMC의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빅스텝 0.5%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최소한 12,131포인트에 나스닥이 마감이 됐는데 이곳 61선 정도 즉 이곳이 61선이라고 한다면 수치상으로 13,000포인트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꺾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저점은 10,000포인트 1,500포인트 정도까지 머물지 않을까 조금 장기적으로 말합니다. 3기 분기 말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22년 1월 초에 다우존스는 36,952포인트의 최고치를 이렇게 찍습니다. 현재는 33,212포인트는 고점 대비 대략 15%, 20%까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다우존스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마이의 현인 워렌 버핏이 50조 원의 현금으로서 이렇게 주식을 쇼핑한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HLB가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고서 현재 가격 조정의 모습이 되는데 토요일 이 새벽에 3%대, 2%대의 미 증시의 급등, 유럽 증시의 큰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봉의 모습을 하게 되면 2주간의 상승 80% 정도의 상승 HLB를 보여주고 이번 한 주는 주봉상으로 3주선에 걸친 그러한 모습의 거래량이 대단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업적인 내용 분봉의 모습으로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도 좀 확인해 볼 것인데요. 현재 공매도의 극성, 현재는 그 200만 주, 최근에 한 2, 3주 정도의 200만 주의 공매도가 줄어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대차 잔고는 대단히 많은 HLB 생명과학이나 HLB 모두 최고치의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매도를 치겠다는 의사이겠고요. 아직은 임상의 모멘텀은 내년 1분기 올 가을 말 어느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또 한번 있겠고요. 그러나 이번 아스코 6월 3일에서 7일 사이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8일, 9일 정도가 된다라면 이제 아스코의 행사가 마치면서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아스코가 열리기 직전에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스코의 그러한 행사 진행 중에서 다시 하방 경직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 28일, 29일, 5월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5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봉은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그 1년 만에 1년 한 대략 9개월 정도가 될까요? 이것이 몇 월 달이냐면은 9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현재 5월봉이 상당히 좋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겠죠. 6월봉에 또 한 달간을 지켜보게 본다라면 HLB의 움직임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님이 날개단 HLB 1조 미국 시장에서 잭팟을 예감한다. HLB가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닉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이번 임상 3상 성공으로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미국 시장 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효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간암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제약바이오에서 매출의 의미는 대단히 크게 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9년 4월에 시작된 간암 임상 3상은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간암 1차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제품명이 넥사바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HLB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넥사바보다 전체 생존기간 OS, 무진행 생존기간 PFS에서 월등한 이렇게 요런 걸 기억하겠습니다. 월등한 효과를 입증했다. 따라서 내년 1분기 내에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50% 이상의 확률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전체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고 일단 아스코입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약가는 싸고 효능은 월등하다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첩수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간암 치료제 시장은 약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라고 하고요. HLB와 업계는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즘화 병용요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넥사바가 연 1조 원 규모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즘화 병용요법 효능이 넥사바보다 우월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최근 승인을 받은 다른 병용요법 치료제들 대비 가격 경쟁력, 효능,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현재는 어디에서 멈추게 될 것인지 저는 그리 오래 걸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저점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익절하신 분들이나 또는 신규 진입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만 대단한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충분히 저점을 기다리면서 가을 또는 연말잔치 내년 1분기 내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175만 주 공매도와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8천 주의 공매도를 보여주어 있고요. 공매도 최근을 보겠습니다. 12만 3천 주 가장 많이 5월 10일부터 공매도가 극성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죠. 지속해서 공매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장내 매수의 모습은 또 어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은 만만치가 않게 보이죠. 매수 부분도 어느 정도 많고 공매도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지 차원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4천 주, 5월 25일은 36만 7천 주. 그리고 42만 주, 47만 5천 주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HLB 대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환도 만만치 않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HLB의 대차 잔고는 1653만 2천 주, 상세하게 대략 3주 정도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정도, 오늘이 27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를 본다라면 300만 주가 외국인이 대여를 하고 270만 주를 또다시 외국인이 차입을 하게 됩니다. 내국인 역시 122만 2,800주를 대여하고 135만 주를 또 차입을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HLB 생명과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에서 5월 27일 대략 3주간을 본다라면
외국인은 623만 주를 대여를 하고 483만 주 정도를 차입을 하면서 내국인은 339만 주를 대여하고 479만 주를 차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HLB 생명과학은 현재 대차 잔고가 HLB 생명과학은 1318만 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만 주에 불과한 대차 잔고가 대단히 늘었었죠. 그리고 대차 잔고 5월 25일 기준으로 바라보면 HLB는 현재 8위에 해당하는 500만 55만 6천 주의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4.74%에 해당이 됩니다. 대량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보면은 두 군데이네요. 메릴린치 인터내셔널과 SK증권에서 잔고 대량 보유 현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봉의 흐름으로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어느 분께서 노터스에 대한 고점 부분에 익절했는데 나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터스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던 간에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할 생각이다. 우리는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주가를 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플 것이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떨어지는 칼날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게 된다는 것을 경계함을 위함이겠죠. 어쨌든 고점에서 현재 팔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면에 HLB는 현재 이곳에 장대 연봉 갭을 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4.57. 누가 감히 개인 투자자들이 감히 갭을 4%나 띄우겠습니까? 리더가 이렇게 일단은 팔고자 하는 의혹이 또는 공매 세력과 함께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HLB의 분봉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현재는 이 가격대 얼마입니까? 46,500원 정도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토요일 오늘이죠. 제가 영상하는 것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스닥의 3%의 상승을 보여주어서 월요일은 이제 상승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종가의 모습은 가격 조정이 나올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변동폭이 제법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공매 세력 역시 대단히 움직임이 심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쁘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현재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은 일단은 추세가 상승의 흐름에서 잠시 주춤하는 흐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의 위치다. 이곳 45,000에서 지키게 될지 40,000원 선에서 지키게 될지 아니면 이곳에 오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위치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금 더 바라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52,000원대 많은 부분을 만약에 혹시 팔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저라면 이곳 45,000원에서 일부 한번 들여다보고 매수를 하고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 역시 HLB 생명과학 현재로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데 이제 곧 공모가가 결정이 되겠고요. 구주주는 청약일자가 될 것입니다. 공모 가격이 결정되면서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노터스 관심은 없습니다. HLB 제약 역시나 고점을 형성해서 HLB 제약이 저점에서 가장 큰 이번 상승을 보였었죠. 따라서 추격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역시 HLB 제약도 당분간은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많이 오르지도 않으면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나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대에서 돌파하기 어려웠던 지지했던 이런 곳에서 지지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HLB의 모든 그룹주들은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에서 잠시 쉬어가는 차원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6월 3일에서 7일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현재는 지켜보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 정토방은 난리 치고 있던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역대급의 매출 그리고 임상의 모멘텀은 충분히 HLB든 다른 그룹주든 간에 저점 대비 최소한은 기백 프로 정도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쉬어가는 차원에서 저점을 잘 잡게 된다라면 추가 수익도 낼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고점에서 일부 10% 정도, 15% 정도를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금 매도한 그 물량까지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저점 공략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연말 내년 초에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이제 5월 봉도 다음 주 정도 며칠 안 남지는 않았죠. 5월 봉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고 새로운 6월에 대한 기대감 과연 시장은 6월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아스코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